우리는 이 전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당신이 AI를 두려워하는 건 AI 때문이 아니라 30년 전 또 뒤처진다는 그 공포 때문이라는 걸.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 공포가 없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게 나오면 재미있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시작이네 할까요? 차이는 어린 시절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변화는 모험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변화는 위협입니다. 당신의 뇌가 기억합니다. 30년 전 변화는 위험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위협이 사라진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왜 경보는 여전히 울리고 있는지. 시작합니다. 위협은 2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경보는 아직도 울리고 있어요. 더 이상 무서운 사람은 없는데 당신의 뇌는 여전히 조심해, 위험해 라고 속삭입니다. AI 앞에서 느끼는 그 불안, 사실 AI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30년 전 꺼지지 않은 알람입니다. 하버드 대학 아동발달센터, 수십 년간 한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가 뇌를 바꿀 수 있는가?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네, 바뀝니다. 영구적으로. 스트레스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스트레스. 시험 보는 날, 발표하는 날, 잠깐 떨리지만 곧 괜찮아집니다. 두 번째, 견딜 만한 스트레스. 부모님 이혼, 가족의 죽음. 힘들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됩니다. 세 번째, 독성 스트레스. 계속되는 위협, 예측 불가능한 폭력이나 냉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 A는 엄마가 가끔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숙제 안 해서 화났구나. 그리고 나중엔 안아줍니다. 아이 B는 엄마가 가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언제 화날지 모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아이 A는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아이 B는 배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해.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변합니다. 첫째, 공포 센서가 비대해집니다. 항상 위험을 감지하려고 해요. 괜찮을까? 안전할까? 또 당할 수도 있어. 둘째, 학습 센터가 위축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뇌는 지금 생존 모드니까요. 셋째, 계획 센터가 제대로 발달 안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거나 충동을 조절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 레이더는 예민해지고 학습 능력은 떨어지고 긴 호흡으로 생각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위협이 사라져도 뇌는 그대로예요. 당신은 이제 어른입니다. 더 이상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혼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AI 튜토리얼 보면서 심장이 뛸까요? 왜 새로운 걸 배울 때 숨이 막힐 것 같을까요? 당신의 공포 센서가 아직도 작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 이퀄 예측 불가능 이퀄 위험할 수도 있음. 어렸을 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진짜 위험했어요. 그래서 뇌는 학습했습니다. 모르는 건 위험해, 조심해, 피해. 2026년 AI 앱 튜토리얼을 봅니다.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하세요. 따라합니다. 안 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빨라집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이게 학습 장애가 아니에요. 이게 위협 반응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AI를 보는 게 아닙니다. 30년 전 교실 칠판을 보고 있어요. 또 틀리면 어떡하지? 또 혼나면 어떡하지? 또 너만 못하네 들으면 어떡하지?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별것도 아닌 일에 과하게 반응하는 것. 동료가 이것 좀 다시 해줄래? 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나 잘못했나? 하고 패닉 오는 것.
상사가 회의실로 부르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심장이 뛰는 것.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이건 과거에 학습된 과잉 경계 시스템입니다. 어렸을 게 그 시스템은 당신을 지켰어요. 미리 알아채면 피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 시스템이 당신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교묘한 방어 기제가 있어요. 완벽주의자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주의자는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완벽해지면 시작할게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영원히 시작 안 할게.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완벽주의가 당신을 지키려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완벽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미술 시간.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아이 A는 크레파스를 집어듭니다. 마구 그립니다.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엄마, 이거 내가 그렸어. 신나합니다. 아이 B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뭘 그려야 예쁠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조심조심 한 획 긋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지웁니다. 다시 그립니다. 또 지웁니다. 결국 시간 안에 못 그립니다. 집에 와서 엄마가 물어봅니다. 오늘 뭐 그렸어? 아무것도 안 그렸어. 아이 A와 B, 뭐가 다를까요? 재능? 아니에요. 집중력? 아닙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아이 A는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이 B는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당신은 아이 B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일까요? 실수하면 벌을 받았으니까요. 꼭 때리거나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벌입니다. 이것도 못해? 한숨, 차가운 침묵, 실망한 표정. 옆집에는 한 번에 하던데? 어린 당신은 학습했습니다. 틀리면 안 돼. 완벽해야 안전해. 그래서 당신은 완벽주의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완벽주의는 성장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울 때는 반드시 틀립니다. 처음 하는 건 당연히 서툽니다. 실수는 학습의 필수 과정이에요. 그런데 완벽주의자는 실수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예 안 합니다. 2026년 AI를 배우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의 일주일. 월요일. 일단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자. 강의 30개 찾아봄.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결정 못함. 화요일. 후기부터 다 읽어보자. 3시간 동안 후기만 읽음. 이것도 모르는 사람 있네? 나도 모르는데. 불안해짐. 수요일. 기초부터 완벽하게 다지자. 컴퓨터 구조부터 알아야 하나? 컴퓨터 구조책 검색. 너무 어려운데? 목요일. 차라리 쉬운 것부터. 유튜브 왕초보 강의 검색. 이것도 아는 게 많아야 하네? 포기. 금요일. 아무것도 안 함. 이게 뭘까요? 게으름?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공포예요. 완벽주의자가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완벽주의자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생각보다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시작을 안 해요. 시작하지 않으면 틀릴 일도 없으니까요. 100점 아니면 0점. 이 생각 익숙하죠? 중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사람. AI 써봄 50% 이해함. 오, 반은 알겠네. 계속 씀. 완벽주의자. AI 써봄 50% 이해함. 절반밖에 모르네. 다 알고 쓰는 게 맞는 건데. 안 씀. 같은 50%입니다. 한 사람은 50%나, 한 사람은 50% 밖에. 더 무서운 건 완벽주의가 증거를 만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할게. 영원히 완벽해지지 않음. 시작 안 함. 역시 나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증명해버려요. 그런데 말이죠. 완벽주의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비교라는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교를요. 당신이 느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고 있는 기준점이 미친 겁니다. 20대 천재 개발자와 당신을 비교하는 건 올림픽 선수 보고 나는 왜 저렇게 못 뛸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당신이 그걸 당연한 비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당신은 매일 집니다. 1990년대. 친구가 자랑합니다. 나 시험 90점 맞았어. 당신은 80점입니다.
조금 부럽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당신도 알거든요. 그 친구가 3일 동안 엄청 공부했다는 걸. 그 친구 엄마가 과외 선생님이라는 걸. 아, 저 친구는 저렇게 했구나.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네. 비교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2026년 유튜브를 켭니다. 고등학생이 AI로 3일 만에 앱 만들어서 월 1,000만 원 벌었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3일 만에 앱을 만들어? 나는 3주째 튜토리얼 보는데 아직도 프롬프트 하나 제대로 못 쓰는데. 잠깐만요. 그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했을 수도 있어요. 아빠가 개발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3개월 걸렸는데 영상에서 3일만 강조했을 수도 있어요. 10번 실패하고 11번째에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그걸 안 보여줍니다. 영상은 결과만 보여줍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당신은 과정 없는 결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km를 2시간에 뛰는 걸 보고 나는 왜 1시간에 10km도 못 뛸까라고 자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훈련했다는 것, 매일 6시간씩 뛰었다는 것, 수백 번 포기하고 싶었다는 것, 무릎이 망가질 뻔했다는 것, 이런 건 안 보입니다. 그냥 2시간만 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전 세계와의 비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반 1등과 비교했습니다. 30명 중. 우리 학교 1등과 비교했습니다. 1,000명 중. 지금은 전 세계 1등과 비교합니다. 80억 명 중. 당연히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뇌는 그걸 모르거든요. 뇌는 그냥 나는 1등이 아니네 라고 받아들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20대 인플루언서. AI 공부 시작한 지 한 달 됐어요. 벌써 이런 거 만들었어요. 엄청난 결과물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한 달? 나는 3개월째인데 아직도 기본 기능도 헷갈리는데. 잠깐. 그 사람 프로필을 자세히 보면 컴퓨터 공학과 졸업, 프로그래밍 경력 5년, 관련 회사 재직 중. AI 공부 시작한 지 한 달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AI 도구 쓰기 시작한 지 한 달이에요. 당신에게는 컴퓨터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입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안 따지거든요. 그냥 한 달만 봅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소셜미디어는 오직 상향 비교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만 올립니다. 실패는 안 올립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올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착격합니다. 다들 저렇게 잘하는구나. 나만 못하는구나. 여기서 잠깐. 비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20대 천재와 비교할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어제보다 이만큼 나아졌구나를 봐야 해요. 근데 말이죠.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에 집착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변화 자체를 위협으로 느낄까요? 그 뿌리에는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앱이 나오면 신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앱이 나오면 숨이 막힙니다. 차이가 뭘까요? 머리? 아닙니다. 성격? 아니에요. 차이는 어린 시절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변화는 모험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변화는 위협입니다. 당신의 뇌가 기억합니다. 30년 전 변화는 위험했다는 것을. 1990년대 후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의사들이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병이 잘 생깁니다. 우울증이 많습니다.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성질환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현재 생활습관, 유전자.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17,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있었나요? 에이스 체크리스트. 부모가 자주 욕하거나 모욕했나요? 신체적 폭력이 있었나요? 집에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나요?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했나요? 집에서 술이나 약물 문제가 있었나요? 가족 중 두룬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었나요?
가족 간 폭력을 목격했나요?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나요? 각 항목마다 1점. 당신은 몇 점인가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점수 0점. 우울증, 사살 시도 확률 보통. 점수 4점 이상. 우울증 확률 4배 증가. 사살 시도 12배 증가. 만성질환 2에서 3배 증가. 어린 시절 경험이 30년 후 몸과 마음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엄마가 7시에 퇴근하면 저녁 먹고 숙제하고 9시에 자. 패턴이 있음. 예측 가능. 뇌는 배웁니다. 세상은 안정적이야. 새로운 것도 괜찮을 거야.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오늘 엄마가 화낼까? 아니면 괜찮을까? 오늘 아빠 술 마시고 올까? 오늘 밥은 있을까? 패턴이 없음. 예측 불가능. 뇌는 배웁니다. 세상은 위험해. 새로운 것은 더 위험해.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반응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 공지. 안정적으로 자란 사람은 오, 뭐가 바뀌는 거지? 한번 배워볼까? 호기심. 불안정하게 자란 사람은 또 겨우 저번 거 익숙해졌는데 이번엔 또 뭐야? 불안, 피로.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차이는 뇌가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2026년 AI 시대. 6개월마다 새로운 게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자란 사람은 재미있겠다. 한번 써볼까? 변화 기회. 불안정하게 자란 사람은 또 바뀌네. 또 배워야 하네. 힘들다. 변화, 위협. 같은 AI입니다. 같은 업데이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놀이터고 한 사람에게는 전쟁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인지적 경직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 방식만 고집하게 되는 것. 왜일까요? 어렸을 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위험했어요. 그래서 뇌는 학습했습니다. 아는 것 이퀄 안전, 모르는 것 이퀄 위험.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방법보다 익숙한 방법을 고집합니다. 바뀌는 게 싫습니다. 예전 방식이 더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집이 세서가 아니에요. 이게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2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봤습니다. 당신의 뇌가 어떻게 위협은 사라져도 경보는 꺼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왜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못하는지, 왜 전 세계 천재들과 비교하면서 자책하는지, 왜 변화가 올 때마다 숨이 막히는지.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학습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AI를 배우지 못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시작을 못하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한 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어린 시절 뇌가 학습한 생존 방식입니다. 위협이 사라져도 꺼지지 않는 경보, 실수하면 안전하지 않았던 그 기억, 전 세계 천재와 나를 비교하는 왜곡된 기준,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뇌의 설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 뇌를 바꿀 수 있을까요? 30년 된 패턴을 고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파트 3에서 우리는 해결책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성공을 쌓는 법, 실패해도 안전하다는 걸 배우는 법,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가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하다는 것. AI가 1초 만에 답을 내놓는 세상에서 당신이 3일 걸려 이해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